안녕하세요. 한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타트업에서 이제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하시거나 이제 막 뭐 준비하시거나 하는 경우에 그 해당 회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이트는 더 VC라는 사이트고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스타트업들이 어떠한 투자를 유치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을 좀 더 키워볼게요. 네, 창을 좀 더 키우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등록된 회사에 취직을 한다 또는 거기에 이제 지원서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살펴볼 게 어떤 거냐면 바로 해당 회사가 어떤 투자 스테이지에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면 다 아시겠죠. 크림을 들어볼게요. 크림이라는 회사는 지금 시리즈 C 단계입니다. 시리즈 C 단계. 이게 어떤 단계냐면은 보통 스타트업 투자 씬에서는 이 시리즈 A 그리고 B, C, D 이런 식으로 영어가 스펠링이 올라가면서 그 투자 스테이지를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초 투자를 보통 시드 투자 또는 시리즈 A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투자가 뭐 시리즈 B, 그 다음이 시리즈 C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로 시리즈 A에 얼마를 투자를 받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시리즈 A에.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 시점에서는 회사를 빌딩하는 시점입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빌딩을 해요. 그러니까 어, 크림 같은 경우에는 2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 보니까 좀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의 시리즈 A는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투자 단계에서 시리즈 A를 눌러서 보시면은 시리즈 A에서 200억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110억, 30억, 130억, 35억, 80억, 20억, 40억, 10억 이런 식으로 가고 60억, 46억, 45억, 15억, 100억보다 언더가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100억보다 언더의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회사는 1년 또는 2년 안에 추가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받은 투자 금액에 따라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15억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고투조이라는 곳인데요. 고투조이는 지금 시드 단계에서는 11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어떤 뭐 개인 투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드가 1억이 들어왔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그리고 시리즈 A에서 28억 플러스 그리고 시리즈 A를 40억 그리고 15억 아예 맨 마지막 기준만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는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15억만 이 회사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월마다 나가는 비용을 대충 계산을 해서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한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 회사가 15억이 투자를 받았고 그게 총 투자 금액이라고 가정했다면은 이 15억으로 만약에 한 달에 1억 정도가 나간다. 그러면은 15달 이내에 이 회사는 투자를 받아내야 되고 그 투자를 위해서 어떤 마일스톤이 되는
제품의 어떤 기준선을 넘겨야 돼요. 그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아마 투자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은 회사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이 투자 유치 규모가 이제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스텝에 지금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데, 제가 뭐 고토조이 전혀 모르는 회사지만 시리즈 A가 20년도에부터 해서 21년도, 23년도까지 이렇게 시리즈 A로 묶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좀 시리즈 A 단계가 이렇게 길게 되는 경우는 드문데, 좀 더 보기가 좋은 형태로 투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구조냐면은, 다시 크림으로 돌아왔을 때, 크림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A가 20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B에서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5배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간도 짧습니다. 시리즈 A 21년도 3월 25일, 그리고 시리즈 B 21년도 10월 14일이에요. 불과 7개월도 안 되는 반년 만에 5배의 금액이 증자가 돼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여기서 시리즈 A에서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알토스 벤처스가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회사 다 매우 훌륭한 회사고요. 벤처 캐피탈 중에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이제 손정희 회장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이 투자사가 시리즈 B에도 추가로 투자를 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새로운 투자자가 더 붙었다는 게 더 좋아요. 만약에 시리즈 A와 B가 진행이 됨에 있어서 투자사가 계속 동일한 회사들만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다른 회사들,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로 메리트가 있으면 다른 VC들도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메리트를 느껴서요. 그런데 이 회사가 최초에 투자한 회사, 시리즈 A 단계에서 투자한 회사 말고는 B에서 뭐 새로운 참여자들이 없다? 조금 아쉽고, 제 기준에는. 그리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회사가 너무 성장성이 좋아서 그 투자사에서, 최초 투자사에서 포션을 늘리면서 나머지들은 받지 않으려고 한다. 좀 배타적으로 한다.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런 경우면은 뭐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늘어나는 게 좀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더 투자를 해줬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이 시리즈 B가 A보다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시리즈 B라고도 부르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 돼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 C에서는 이제 네이버, 미래에셋 캐피탈, 알토스 벤처스 이런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네요. 시리즈 C의 두 번째에서는 미래에셋, 엑시엄 아시아 프라이빗 캐피탈, 알토스 벤처스, 삼성증권 이런 식으로 투자가 더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총 투자가 3,406억이 됐다. 굉장히 우상향 하면서 회사 가치가 밸류업도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더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은 당연히 소위 말해서 이제 로켓에 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직원 수입니다. 직원 수가 21년도 1월 1일엔 21명이었어요. 21년도 1월 1일에
아직 시리즈 A도 없죠. 그리고 3월 25일에 200억이에요. 봅시다. 2월 달에 한 명 뽑혔고요. 3월에 한 명 잘렸네요. 그리고 4월에 다시 2명 늘어났고 5월에 다시 2명 잘렸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굉장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는 천천히 직원을 늘리고 있어요. 직원 늘어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가 이제 2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갑자기 10명 가까이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22년도부터는 공격적 채용을 시작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년도는 보시면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회사가 어떠한 히스토리를 갖고서 움직였는지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이 회사는 분명히 여기 21년도에 있는 이 20명 정도는 아주 핵심 멤버일 것이고요. 그리고 요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굉장히 역동하는 시기에 뽑힌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직원을 뭐 대체하는 수준, 그 정도로만 아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인즉슨 만약에 제가 지금 이 회사에 들어간다면은 어떤 기존에는 롤이 다 부여된 상태에서 그 스위치만 되는 그런 형태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제가 요런 곳에서 요 단계에서 만약에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됐다면은 기존에는 없던 부서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뭐 신규 부서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기존 부서는 있지만 없는 포지션에 들어가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게 이 투자가 진행되는 것만 보고 그리고 직원이 바뀌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여기 뭐 토론 탭도 있고요. 그리고 뉴스 탭도 있는데 뉴스야 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 좋은 거는 이 회사가 어떠한 회사들하고 뭐 MOU를 맺었던지 아니면 요건 꼭 WC에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WC에서 전혀 찾을 필요는 없고 어떠한 회사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여기 관계사 나오죠. 관계사 나오고 어떠한 회사와 MOU가 나왔는지 아니면 그런 사업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엠픽셀 이제 제가 아는 회사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엠픽셀 같은 경우 이제 게임사입니다. 그래서 그랑사라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블록체인인 앱토스에서 엠픽셀에 이제 엠픽셀과 같이 일을 하죠. 메타픽셀이라는 걸로. 그리고 이 회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시리즈 A 단계에서는 300억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받았고 그 다음에 시리즈 A 똑같이 300억 한 번 더 투자받았네요. 그러고 나서 21년도 8월에 1000억이라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600억을 받았고 20년도에 그리고 1000억을 받았고 총 1600억을 받았네요. 업종마다 차이는 있는데 게임사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크다면 크지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이후에 투자가 뭐 1년, 2년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자면은 투자사 한 곳에서 이렇게 크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바꿔 말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영권 관련해서 한쪽의 입김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가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서 밀어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회사의 내부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냥 추론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몇 퍼센트의 지분이 넘어갔느냐는 이런 곳에서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직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150명이에요. 150명이나 되는 직원이면은 어 얼마 정도로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4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 봅시다. 그냥 뭐 이런저런 비용을 다 합쳐서요. 월에 나갈 비용이 400만 원이다. 한 명당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달에 나갈 비용이 4억 원이 넘죠. 5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물론 뭐 평균 급여는 그보다 훨씬 낮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4억 이상, 5억, 6억, 뭐 7억 이 정도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미 18년도부터 해서 엄청난 비용이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그런 매출액도 있을 테니까 뭐 운영은 되겠지만 그 기준에서는 300억이라는 금액 엄청 뭐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도 지금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반대로 500명이나 되는 547명이나 되는 회사가 지금 442명까지 줄어들었다. 무려 100명 가까운 직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인지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알면 좋으신 정보는 뭐냐면은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적합한 회사를 좀 찾고 싶은데 투자 단계가 시리즈 B인 걸로 한번 볼게요. 시리즈 B에 킥 더 허들이 바로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리즈 B를 나눠서 받았네요. 이런 식으로. 요거 말고 당근 마켓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당근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로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은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예쁜 차트입니다. 시리즈 A 13억 작게 시작했어요.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13억이라는 게 여러분들 시리즈 A가 13억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몇 퍼센트가 넘어갔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13억으로 뭐 10%의 지분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90%의 지분이 있다 보니까 창업자가 힘을 갖고서 계속 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죠. 그래서 금액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다. 이미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그리고 이 배수도 중요합니다. 시리즈 A 13억, 시리즈 B 57억, 4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시리즈 C 400억. 그러면 몇 배입니까? 거의 7배가 넘게 금액이 또 들어왔어요. 폭발적인 성장했고요. 시리즈 D 1800억입니다. 400억에서 1800억.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증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지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좋은 지표는 뭐냐면, 보시면은, 제가 여기 뭐 어떤 회사가 투자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지금 3개사, 그리고 여기도 3개사, 여기는 6개사 일단 늘어났죠. 그리고 시리즈 D 최종적으로 현재 상황에는 9개사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게 저는 매우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리만치 한국 벤처캐피탈에서만 투자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는 이것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호신호고, 두 번째로는 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랜도 이런 해외 VC들한테 어필이 됐으니까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여기 이제 당근마켓에 있는 분들은 아마도 해외 사업에 추진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직원 수 성장폭도 어마어마합니다. 14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2018년도 11월 1일. 2018년도 11월 1일이면은 시리즈 B가 지난 시점인데도 20명이 안 됐습니다. 14명. 아주 탄탄하게 밟아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계속 채용이 이루어졌네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당연히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요즘 빅테크들 사람 줄이는 거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 메타 이런 회사들 막 10,000명씩 줄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대단한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비슷한 케이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번개장터를 한번 보자면은, 번개장터도 총 투자 유치 금액 굉장히 크고 시리즈 D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M&A 과정이 있었네요. 이 M&A가 꼈다는 거는 좀 조금 말하기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M&A라는 거는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뭐 M&A 뜻이 인수합병이니까. 근데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인수합병이라는 거는 회사의 오너가 바뀌는 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회사의 주인이 예를 들면 창업자였다가 인수합병 되면서 상위 기업, 어떤 큰 모기업이 생기면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 M&A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격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뭐 번개장터의 뭐 백그라운드 스토리는 전혀 모르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제 뇌피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시드가 굉장히 커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크게 표현이 됐고, 프리에이 작습니다. M&A 비용도 작게 표현이 돼 있네요. 그리고 프리에이 5억, 굉장히 작게 뭐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M&A가 이루어졌는데 무려 1,600억이나 되는 금액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지분 몇 퍼센트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M&A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최대 주주를 다 가져가는 걸로 봐야 되니까 회사의 대부분을 이제 사갔다는 거죠. 근데 1,600억이면은 뭐 밸류는 그 이상으로 지금 뽑혔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증자가 이뤄졌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증자가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투자였느냐, 또는 이 회사가 미래 가치가 있어서 공격적으로 인수를 한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원들의 변화를 보면 알겠죠. 직원들의 변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22년도 11월까지 공격적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 말인즉슨 이 M&A 과정에서 어떤 구조조정은 생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즈 C, 시리즈 D까지 성공적으로 큰 금액을 유치하면서, 여러 곳에서 자금을 유치하면서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 데 충분한 비용은 확보를 한 것 같고, 대신에
이곳에서 이제 사람을 상당히 잘랐네요. 무려 50명 가량이 잘려 나갔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지는 되고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큰 비중, 무려 20% 정도가 삭감이 되면은, 삭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해고가 된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회사 분위기가 좀 마이너스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 VC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나 아니면은 해당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 레벨일까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회사가 너무 작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시드 단계라고 하면은 보면은 뭐 시드 투자 유치 규모를 알 수가 없음으로 나왔는데, 시드가 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몇 천만 원 수준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적은 금액의 시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회사는 지금 2억이라고 나오네요. 시드 2억, 그리고 자본금이 5,177만 원, 그리고 직원수 5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계산이 될 겁니다. 3명으로 이렇게 쭉 있었다가 5명이 된 회사다. 근데 이 회사에서 사람을 지금 뽑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 2억과 그리고 이 5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2억이 다 소진되기 전에, 지금 4월 12일 날, 지금 한 달 전쯤이네요. 한 달 전쯤에 받은 이 2억 원을 갖고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시리즈 A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이게 다 소진돼 버린다면은 아마 회사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회사가 뭐 대표님이 뭐 더 증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이런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 팀에 들어갈 때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만 봐도 그 해당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스테이지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필요할지, 그리고 이 회사의 구성원들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서 일을 했을지가 대충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고, 이게 취직하시는데 그리고 이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